이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중개사 한 명이 시장에 딱 들어왔어요. 계약 한 건 하면 1,000만 원을 준대요. 2,000만 원을 준대요. 3,0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야 그거 사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올바르게 했던 사람조차도 옆집이 뒷집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걸 봅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해도 되는구나, 물든다는 거죠. 다 다운계약서랑 업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불법적인 애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훨씬 많이 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불법을 해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건이 자, 요번에는 또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죠. 자, 이번 주제, 나쁜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 요게 도입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좀 묻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님이 이번에 그 강서구에 전세 사기 현장 간 거 있잖아요.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 사기 현장을 갔다가 제가 볼 때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을 알면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중개사한테는 전수조사해가지고 칼을 빼들겠다,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와, 화곡동 전세 사기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겁니다. 불법 중개를 하는 업체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뿌리를 뽑겠다 이건데,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건을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호도 그대로 하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다른 세입자들에게 깡통 전세를 권유하면서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아직 피해자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개한 부동산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세입자들에게 깡통 전세를 권유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냐, 이거에 화가 되게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취소하겠다, 전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에게는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 보통 빌라라고 얘기한 다세대 주택을 짓고 나면요, 건축주가 매매가를 한 3억 정도 받으면은 자기한테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물에 한 10채, 12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3억씩 팔아가지고 다 남고 나면은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의 수익이 건축주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팔면 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요. 빌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전세로 깨끗하고 저렴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매매가가 원래 3억이었으면 전세가를 한 2억 5천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전세가를 한 3억으로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네? 야, 가격 같은 경우도 안 보이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냥 전세가를 그냥 3억으로 하자, 신축에 들어와가지고 옵션까지 넣어주면은 자, 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금리도 되게 낮았으니까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들어옵니다. 부담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매매가를 3억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니까, 자, 신고는 요렇게 하자, 3억 5천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건축주가 요거를 짠다 라고 하면은 세입자를 맞추는 거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세대 주택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행사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세 사람이 다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명의자, 이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집주인, 명의자가 된 사람이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요. 한 50만 원부터 1,00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의를 넘겨줘요.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샀는데, 그러면은 책임이 이 사람한테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모르겠다 라고 하거나 지금처럼 문제가 많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물어보면 건축주랑 대행사랑 중개사가 이거를 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모르면은 이 세 사람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주랑 중개사랑 투자자, 대행사, 컨설팅 업체들이 이 발을 맞추지 않으면요, 절대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무조건 압니다. 혹시 몰라요. 한 건 정도는 내가 몰라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10건, 20건, 30건, 50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된 건축주랑 컨설팅 업체, 대행사들을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화곡동 전세 현장 가보니까 중개사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화가 난 거죠. 자, 불법 중개를 하는 업체들을 전수조사해서 뿌리 뽑겠다, 소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영업 못하게 자격증을 취소시키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피해자들은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와, 나를 중개했던 저 부동산은 뻔뻔하게 저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자기가 당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열받는 거죠. 그걸 이제 국토부에서도 알게 된 거죠. 원래 알았어야 돼요. 근데 왜 몰랐냐면은 일을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쪽에다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까 명의자한테만 계속 책임을 물은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간땡이가 커진 거죠. 원래는 100건 단위였어요. 건이 진짜 많다라고 해도 500건이면은 빌라 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1000 단위로 올라간 거죠.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명의자들도 왜 하냐면은, 만약 1000만 원을 받았다 해볼게요. 야, 1000만 원 받고 무슨 명의를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이게 1000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씩 받았을 때 1000건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요? 자, 100억이 됩니다. 진짜로 이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명의자들도 돈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 세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정지를 4년간 받았던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냥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자격정지를 안 받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들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해요. 안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몰라서 그랬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르고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약을 한 번만 해봐도 알 수밖에 없는 게 2천만 원 들어오거든요.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원래 중개한 계약은 100만 원짜리 중개 수수료였는데, 자,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 시스템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번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의 착한 중개사들도 여기에 물이 들거든요. 물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중개사 한 명이 시장에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뭐 계약 한 건 하면 1000만 원을 준대요. 2000만 원을 준대요. 30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야, 그거 사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올바르게 했던 사람조차도 옆집이, 뒷집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걸 봅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아요. 아까 4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구나를 보게 되니까 물든다는 거죠. 다 다운계약서랑 업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바르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불법적인 애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훨씬 많이 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불법을 해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야,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나만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건이 시작이에요. 이 한 건을 하게 되면은 10건, 20건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번 것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되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냥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을 하게 되면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이 되게 많아요. 돈에 대한 유혹이 큽니다. 내가 이번에 계약서를 하나도 못 썼는데 갑자기 중개보수를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한 달 동안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저거 한 건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신축 빌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축 빌라가 아까 한 12개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 건당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3건만 해요. 6천만 원이에요. 3건 했는데 6천만 원 나왔다. 한 달에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중개보수, 전세 이거 맞춰봤자, 아니면 해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300만 원 나오거든요. 300만 원, 이제 양타 쳤다라고 하더라도 300에서 600 나오는데 이 중개보수의 10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강력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죠. 2월 달을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내겠다. 그리고 방법을 조금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사기라는 거는 계약에서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벌을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만들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좀 차단을 했으면은 피해자들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개사지만 저는 나쁜 공인중개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요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어요. 보통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나쁜 중개사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흐트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은 결국에는 골로 가요.